그렇다면 너희 둘이 나를 속인 것이냐? 최 씨 부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막사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것을 보십시오. 서방님께서 석 달 동안 신으셨던 집신입니다. 석 달 동안 매일 밤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윤석의 발에서 흘린 피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죠. 서방님은 저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명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최 씨 부인은 집신을 들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소중한 안부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명예는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정갈하게 죽을 쑤었어요. 오늘은 남편 윤석이 과거 발표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었죠. 서방님, 이번에는 꼭 급제하실 겁니다. 명예가 윤석의 도포 매무새를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윤석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의 눈가에는 지난 12년 동안의 낙방이 남긴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윤석이 떠난 뒤 명예는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죠. 어머님, 아침 진지 올립니다. 들어오너라.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명예가 상을 들고 들어서자 최 씨 부인이 찬물을 끼얹듯 말했어요.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찌할 셈이냐. 12년째다, 12년째. 내 친정 폐물은 진작에 다 팔아 없어졌고 이제 우리 집안에 남은 것도 별로 없구나. 명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친정에서 가져온 비녀, 놀이개, 심지어 어머니의 유품인 옷가락지까지 모두 남편의 과거 공부를 위해 팔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잘하긴 뭘 잘해. 자식 하나 못 낳으면서. 최 씨 부인의 말에 명예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12년 동안 아이가 없다는 것은 명예에게도 가장 큰 상처였으니까요. 상을 물린 뒤 명예는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집안 살림이 너무 궁해서 반찬거리라도 구해야 했어요. 산비탈을 오르며 고사리와 냉이를 캤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일어서기를 수십 번.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죠. 이 정도면 되겠네. 명예가 광주리를 메고 일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죠. 명예는 비틀거리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몸이 비탈을 따라 굴러 떨어졌습니다. 등과 허리가 바위와 나뭇가지에 부딪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굴러 내려가서야 겨우 멈출 수 있었죠. 명예는 신음을 참으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왼쪽 발목에서 끔찍한 통증이 쌓아 올라왔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일어설 수가 없었죠. 도와주세요. 누구 없나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산속은 고요했습니다. 해는 점점 기울어갔고 명예는 바위에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나무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 없소? 여기 있어요. 나무꾼의 도움으로 겨우 집까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목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온몸에 멍이 들었어요. 최 씨 부인은 명예를 보자마자 혀를 찼습니다. 어휴, 쓸데없이 산에 갔다가 봉변을 당하고 집안의 우왕거리만 늘리는구나. 명예는 사죄의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을 눕히자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특히 허리와 등이 말이 아니었죠. 그래도 견뎌야 해. 서방님이 돌아오시면. 명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살짝 미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자 열은 더욱 높아졌죠. 춥다. 한여름인데도 명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고 온몸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어요.
최 씨 부인이 들어와 이마를 짚어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열이냐? 당장 의원을 불러라. 하인이 급히 의원을 데려왔습니다. 의원은 명예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이건 보통 열병이 아닙니다. 요즘 고을에 도는 괴질과 증상이 비슷하군요. 뭐라고요? 최 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괴질이라는 말에 의원도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혹시 모르니 격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병은 전염이 되니까요. 의원이 황급히 사례금도 받지 않고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최 씨 부인은 벌벌 떨며 명예의 방문을 박차고 나왔죠. 당장 저 여자를 별채로 옮겨라. 아무도 가까이 가지 마라. 하인들이 명예를 들것에 실어 별채로 옮겼습니다. 명예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요. 별채에 홀로 누워있는 동안 명예의 병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고열은 사흘째 계속되었고 가끔씩 심한 기침이 나왔어요.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나흘째 되던 날 명예는 피를 토했습니다. 선홍빛 피가 하얀 베갯니들 적셨어요. 명예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서방님, 이번엔 꼭 급제하셔야 할 텐데. 바로 그날 저녁 대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윤석이 돌아온 것이었죠. 그는 급제 방에 이름이 붙은 것을 확인하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소자가 급제했습니다. 윤석의 얼굴은 기쁨으로 환했습니다. 12년 만에 급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최 씨 부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그래, 잘했다. 그런데 최 씨 부인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윤석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죠. 무슨 일이십니까, 어머님? 내 아내가 명예가 괴질에 걸렸다. 윤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별채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명예. 윤석이 아내를 부르며 다가갔습니다. 명예는 눈을 겨우 떴어요. 남편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죠. 서방님, 급제 하셨나요? 그래, 했소. 했으니 걱정 말고.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예의 손을 잡으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입가에는 마른 핏자국이 선명했죠.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명예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곧 심한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다시 피가 베갯니들 적셨어요. 윤석아, 당장 나와라. 최 씨 부인이 밖에서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윤석이 나가자 최 씨 부인은 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정신 차려라. 내가 급제한 것도 잠시, 이 집안에 역병이 들었다는 소문이 나면 다 끝이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마을 사람들이 벌써 수군거린다. 우리 집에서 괴질 환자가 나왔다고. 원님 댁에서도 사람을 보내 확인하겠다고 했어. 윤석은 망연자실했습니다. 12년을 기다려 얻은 급제였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이었죠. 다음 날 아침 마을 유지들이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봉댁, 괴질 환자를 당장 처리하시오. 우리 마을에 역병이 돌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멀리 산속에라도 격리시켜야 하지 않겠소.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윤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실제로 괴질은 온 마을을 쓸어버릴 수 있었죠. 최 씨 부인이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윤석아, 내가 직접 처리해라. 내 아내니 내가 책임져야지. 어머님, 가문을 지켜야 한다. 내 급제가 헛되지 않으려면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해. 윤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펼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산속 격리소에 데려다 두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 씨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윤석의 주먹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그날 저녁 윤석은 별채로 들어갔습니다. 명예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명예, 나요. 윤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굳어 있었죠. 명예는 남편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잘 보이지 않았어요. 산속 격리소로 가야 하오. 마을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윤석이 아내를 지게에 실었습니다. 명예의 몸은 너무 가벼웠어요. 12년 동안 고생하며 살이 다 빠진 탓이었죠. 지게를 매는 순간 윤석은 아내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살아야 하오. 내 반드시 당신을 보러 가리다. 명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예는 알았어요. 남편이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윤석이 지게를 메고 일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 대문 밖까지 나왔어요. 최 씨 부인은 문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돌아올 때는 옷을 모두 태우고 목욕제기를 하시오. 누군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윤석은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달빛만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게 위에서 명예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어요. 땀으로 젖은 남편의 뒷모습이 점점 흐려졌죠. 서방님, 저를 정말 보러 오실 건가요? 명예는 그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의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산길은 험했습니다. 윤석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뎠어요. 지게가 흔들릴 때마다 뒤에서 명예의 신음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윤석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깊은 산속, 사람들이 귀신 나온다고 기피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이 향한 곳은 흉가가 아니었어요. 과거 공부를 하며 우연히 발견한 숫쟁이에 버려진 막사였죠. 윤석은 명예를 조심스럽게 내려 막사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깨끗한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명예, 들리오?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매일 밤 올 것이니 살아계시오. 명예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석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어요. 그리고 막사를 나섰죠. 산 아래로 내려가는 윤석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확고했어요. 반드시 아내를 살릴 것이라는 결심으로 가득했죠. 명예는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남편의 마지막 말이 가슴 속에서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명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숨을 쉬었어요. 한 번, 또 한 번.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듯이 윤석은 집으로 돌아와 옷을 모두 벗어 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물에서 찬물로 목욕을 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이제 됐소? 깨끗이 씻었소. 윤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둘 돌아갔어요. 최 씨 부인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잘했다, 윤석아. 이제 내 앞날을 생각해야 한다. 윤석은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는 무릎을 꿇고 주먹으로 바닥을 쳤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죠. 명예, 조금만 기다리시오. 조금만. 그날 밤 윤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명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죠. 윤석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석은 최 씨 부인께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소자가 100일 동안 산신령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기도? 급제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가문이 안녕을 빌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밤 산에 올라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것도 좋겠구나. 우리 가문에 복이 들어오도록 열심히 빌어라.
윤석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 명분이 생긴 것이었죠. 그날 저녁 해가 지자마자 윤석은 광주리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광주리 안에는 죽과 물, 그리고 깨끗한 천이 들어 있었습니다. 산길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윤석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어젯밤 왔던 길을 기억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죠. 1시간쯤 걸어 올라가자 숫쟁이의 막사가 보였습니다. 명예. 윤석이 막사 문을 열었습니다. 명예는 여전히 열에 시달리며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숨은 쉬고 있었죠. 명예, 나요. 윤석이요. 명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이었지만 남편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서방님. 그래, 내가 왔소. 약속했잖소. 윤석은 광주리에서 물을 꺼내 명예의 입술을 적셔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을 물에 적셔 이마를 닦아주었어요. 명예의 피부는 여전히 뜨거웠죠. 조금만 버티시오. 내가 방법을 찾을 테니. 윤석은 밤새 명예의 곁을 지켰습니다.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고 죽을 조금씩 먹였어요. 동이 트기 전에 다시 산을 내려가야 했죠. 내일 밤에도 올 것이오. 꼭 살아계시오. 윤석이 막사를 나서는 순간 명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방님. 그 말을 들은 윤석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 날 윤석은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약초를 아는 사람, 의원, 무당까지 찾아가 괴질을 치료할 방법을 물었어요. 하지만 모두들 고개를 저었죠. 그 병은 손쓸 도리가 없소? 산에 버렸다면 그게 최선이었소. 윤석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에도 광주리를 들고 산으로 향했죠. 사흘째 되는 날 윤석은 산 깊은 곳에 사는 파괴승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속세를 떠나 혼자 사는 늙은 스님이 약초에 능하다는 소문이었어요. 그 스님을 찾아야겠소. 윤석은 낮 동안 산속을 헤맸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야 겨우 작은 암자를 발견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허름한 승복을 입은 노승이 나왔죠. 무슨 일이요? 스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 아내가 괴질에 걸렸습니다. 노승은 윤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 병은 치료가 어렵소.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정말입니까? 윤석의 눈이 빛났습니다. 노승은 안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보따리를 들고 나왔어요. 이 약초들을 다려 먹이시오. 하루에 3번 빠짐없이. 그리고 이것은 노승이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귀한 산삼한 뿌리요. 이것을 끓여 국물을 조금씩 먹이면 기운을 차릴 것이요. 감사합니다, 스님. 얼마를 드려야? 윤석이 품에서 은자를 꺼냈습니다. 급제할 때 받은 하사금이었어요. 노승은 그것을 보더니 손을 저었죠. 다 가져가시오. 그 돈으로 부인의 몸조리에 필요한 것들을 사시오. 하지만 스님, 생명을 살리는 데 값을 매기지 마시오. 노승의 말에 윤석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약초 보따리를 들고 서둘러 막사로 향했어요. 그날 밤부터 윤석은 정성껏 약을 다렸습니다. 막사 밖에서 작은 불을 피우고 약초를 넣어 오래오래 끓였어요. 연기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불을 조절했죠. 명예, 약이요. 조금씩 드시오. 윤석이 약 국물을 떠서 명예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명예는 쓴맛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삼켰어요. 잘하셨소. 이렇게 계속 드시면 나을 것이오. 윤석은 매일 밤 산을 올랐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광주리에는 항상 약과 음식, 그리고 깨끗한 옷가지가 들어 있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명예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각혈도 줄어들었어요. 윤석은 희망을 느꼈죠. 명예, 좋아지고 있소. 조금만 더 힘내시오. 명예도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앉아서 약을 마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 씨 부인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윤석아, 내가 매일 밤 산에 간다면서 정작 절에는 간 적이 없다더구나.
어느 날 아침 최 씨 부인이 윤석을 불렀습니다. 윤석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절 아래 암자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어머님. 그런데 암자 스님이 너를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 최 씨 부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윤석은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산신령께 직접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산 중턱에 제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가봐야겠구나. 안 됩니다, 어머님. 100일 기도는 혼자서 드려야 효험이 있습니다. 윤석이 급히 말렸지만 최 씨 부인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날 밤 윤석은 서둘러 산 중턱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돌을 쌓고 그 위에 정화수를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향을 피웠죠. 며칠 뒤 최 씨 부인이 정말로 하인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윤석은 미리 알고 제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왜 오셨습니까? 내가 정말 기도를 드리는지 확인하러 왔다. 최 씨 부인이 제단을 둘러보았습니다. 향 냄새가 진동했고 바위에는 정성껏 쌓은 흔적이 있었어요. 그래. 정말 하고 있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크고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였죠. 으악, 호랑이다. 하인 하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실제로는 윤석이 미리 준비해둔 짐승의 피였어요. 바위 뒤에 숨겨둔 피 주머니를 터뜨린 것이었죠. 어서 내려갑시다, 마님. 하인들이 최 씨 부인을 부축해 황급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윤석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당분간은 안심이구나.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최 씨 부인이 윤석을 불렀어요. 윤석아, 좋은 소식이 있다. 무슨 소식이십니까? 판서 댁에서 내게 혼담을 보내왔다. 딸이 셋이나 되는데 둘째를 내게 주고 싶다는구나. 윤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아직 명예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죽은 사람 생각해서 뭐 하겠니? 내 앞날이 중요하다. 판서 댁과 혼인하면 내 관직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다. 이미 좋다고 답을 보냈다. 윤석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결정을 내린 것이었죠. 윤석은 필사적으로 생각했어요. 어머님, 소자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명예가 꿈에 나타나 1년은 혼자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문에 재앙이 온다고. 최 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신을 믿는 그녀였기에 죽은 사람의 원혼 이야기에 약했어요. 정말이냐? 예, 어머님. 아주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1년만 기다려보자. 그때까지 아무 일도 없으면 혼인을 하는 거다. 윤석은 겨우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도 길지 않았어요. 그날 밤 윤석은 명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명예, 우리에게 1년밖에 남지 않았소. 그 전에 당신이 완전히 나아야 하오. 명예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힘이 조금 생겨서 손에 힘을 줄 수 있었어요. 서방님, 제가 짐만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당신은 나의 전부요. 내가 지금껏 버틸 수 있었던 건 당신 때문이요.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 달이 더 지나자 명예는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비틀거리긴 했지만 혼자 힘으로 막사 밖을 나갈 수 있었죠. 서방님,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명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미소였어요. 윤석은 가슴이 벅차올랐죠. 명예. 윤석이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윤석이 막사에 도착했을 때 명예가 말했어요. 서방님, 오늘 낮에 사람들 소리가 들렸어요. 이쪽으로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윤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혹시 들킨 것은 아닐까? 불안한 예감이 스쳤어요. 조심해야겠소.
혹시 모르니 당분간 막사 밖으로 나가지 마시오. 명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두 달이 지나자 명예는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막사 주변을 돌아다니며 산나물을 캘 수 있을 정도였어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죠. 어느 날 저녁 윤석이 막사에 도착했을 때 명예가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서방님, 이것 좀 보세요. 명예의 손에는 말린 산나물과 약초가 가득했어요. 정성껏 다듬고 말린 흔적이 역력했죠. 이게 뭐요? 낮에 제가 캔 겁니다. 서방님께서 밤마다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이것들을 말려두면 서방님이 집에 가져가실 수 있잖아요. 윤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명예는 자신의 병을 치료받으면서도 남편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명예. 그리고 이 약초들은 서방님께서 관아에서 일하실 때 차로 끓여 드시면 좋을 거예요. 기운이 날 겁니다. 명예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윤석은 아내를 꼭 껴안았어요. 고맙소, 명예. 정말 고맙소. 그날부터 명예는 낮 동안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산나물을 캐고 약초를 다듬고 버섯을 따서 말렸어요. 막사 처마 밑에는 어느새 갖가지 나물과 약초가 주렁주렁 매달렸죠. 윤석은 그것들을 조금씩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최 씨 부인에게는 산에서 기도드리다가 발견한 것이라고 둘러댔어요. 어머니, 산신령께서 이런 귀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 역시 내 정성이 통했나 보구나. 최 씨 부인은 의심 없이 받았습니다. 덕분에 집안 반찬거리가 풍족해졌어요. 심지어 윤석이 관아에 가져간 약초차는 다른 관리들에게도 인기가 좋았죠. 이봉 어른, 이 차는 어디서 구하셨소? 산에서 직접 캔 것입니다. 윤석의 평판은 점점 좋아졌습니다. 성실하고 효자이며 정성스럽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하지만 3개월째 접어들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 씨 부인이 다시 혼담을 꺼낸 것이었죠. 윤석아, 이제 석 달이 지났다. 1년을 기다릴 수는 없구나. 어머님, 아직 판서댁에서 자꾸 재촉한다. 이번 달 안에 답을 해야 한다. 윤석은 막막했습니다. 명예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사람들 앞에 나설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괴질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날 밤 윤석은 명예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명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소. 어머니께서 혼인을 강요하시오. 명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서방님, 제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방법이라니? 제가 직접 시어머님을 찾아가면 어떨까요? 윤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안 돼요. 괴질에 걸렸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큰일 나오.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서방님이 다른 분과 혼인하셔야 해요. 그건 더 큰일이에요. 명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기다릴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닷새 뒤 윤석이 관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최 씨 부인의 하인과 마주쳤어요.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마님께서 무당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윤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왜? 마님 꿈에 죽은 마님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원혼을 달래는 굿을 하러 가신다고. 윤석은 미친 듯이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막사를 발견하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이었죠. 명예. 윤석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빠른 속도로 산을 올랐어요. 막사 근처에 도착했을 때 윤석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 아래쪽에서 횃불 불빛이 보였어요. 최 씨 부인 일행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었죠. 명예. 윤석이 막사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명예는 놀란 얼굴로 일어났어요. 서방님,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오고 계시오. 어떻게 하지? 윤석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명예는 침착했어요. 서방님, 진정하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좋은 생각이라니? 저를 숨기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는 겁니다. 명예가 윤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제가 시어머님을 직접 뵙겠어요. 하지만 병들어 죽어가는 며느리가 아니라 산신령의 가호를 받은 며느리로 뵙는 겁니다. 윤석은 명예의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맞소. 그 방법이 있구려. 두 사람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윤석이 명예의 머리를 빗겨주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명예는 얼굴에 물을 묻혀 생기 있게 보이도록 했죠. 막사 안도 정리했습니다. 말린 약초와 삿나무를 정갈하게 걸어두고 바닥을 깨끗이 쓸었어요. 그리고 한가운데 작은 제단을 마련했죠. 명예, 준비됐소? 네, 서방님. 명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떨리긴 했지만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막사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그 흉가란 말이지? 최 씨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석은 심호흡을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머님, 왜 오셨습니까? 윤석아, 내가 여기서 뭐 하느냐? 최 씨 부인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뒤에는 무당과 하인들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윤석이 막사문을 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주저하며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녀는 눈을 의심했죠. 막사 안에는 명예가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살아서 그곳에 있었어요. 명예냐?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예는 공손히 절을 올렸어요. 어머님, 그동안 불효를 용서하십시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너는 괴질에 걸려 죽었어야. 최 씨 부인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혹시 귀신이 아닐까 두려워한 것이었죠. 윤석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명예는 죽지 않았습니다. 산신령의 가호로 살아났습니다. 산신령의 가호라니? 제가 100일 기도를 드린 것은 모두 명예를 위해서였습니다. 매일 밤 이곳에 와서 간호하고 약을 먹였습니다. 윤석의 고백에 최 씨 부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예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저는 괴질이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다쳐 생긴 열병이었어요. 서방님께서 약을 구해주셔서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내가 여기 있었단 말이냐? 예, 어머님.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명예가 처마 밑에 매달린 약초와 삿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서방님께서 집에 가져가신 것들이 모두 제가 준비한 것입니다. 산신령께서 저를 살려주셨으니 그 은혜를 갚고자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막사, 정성껏 말린 약초들, 그리고 건강을 되찾은 며느리의 모습. 그렇다면 너희 둘이 나를 속인 것이냐?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윤석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하십시오, 어머님.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다고? 내 아내를 살리려고 온 집안을 속였단 말이냐? 최 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명예가 최 씨 부인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것을 보십시오. 명예가 내민 것은 낡은 집신 여러 켤레였습니다. 모두 피로 얼룩져 있었고 바닥이 다 닳아 있었어요. 이게 뭐냐? 서방님께서 3달 동안 신으셨던 집신입니다. 매일 밤 이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시며 발에 피가 나도록 고생하셨어요. 최 씨 부인이 집신을 들어보았습니다. 집신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해져 있었어요. 바닥에는 핏자국이 선명했죠. 서방님은 저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명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죽으면 가문에 먹칠을 할까봐, 제가 살면 어머님께 효도할 수 있을까봐 서방님은 이렇게 고생하신 겁니다. 최 씨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집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윤서가, 어머님, 윤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들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그 얼굴에는 석 달 동안의 고생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죠. 최 씨 부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낡은 집신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죠. 어머님, 윤석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최 씨 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내가 너무 몰랐구나.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명예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명예야, 일어나거라. 어머님, 명예가 일어서자 최 씨 부인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리고 윤석이도. 최 씨 부인이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윤석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시퍼런 그늘이 져 있었어요. 석 달 동안 밤마다 산을 오르내린 흔적이었죠. 너희 둘 다 나 때문에 고생했구나. 아닙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윤석이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그만하자. 집으로 가자꾸나. 하지만 명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살아 돌아가면. 최 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예의 말이 맞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명예가 괴질에 걸려 죽었다고 알고 있었죠.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하마. 최 씨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막사에서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명예가 준비한 산나물로 만든 죽을 먹으며 감탄했어요. 이게 내가 직접 캔 거냐? 예, 어머님. 몸이 나은 후로 매일 조금씩 했습니다. 참 기특하구나. 이런 귀한 것들을. 최 씨 부인의 눈가가 또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며느리의 진심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어요. 먼저 무당을 따로 불렀죠. 무당, 내게 부탁이 있다. 최 씨 부인이 은자를 내밀었습니다. 무당의 눈이 반짝였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마님.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산신령께서 내 며느리를 다시 살려주셨다고. 100일 기도의 공덕으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을 받았으니 시키는 대로 할 작정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마님. 제가 온 마을에 소문을 퍼뜨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무당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산신령께서 기적을 내리셨어요. 무슨 기적? 이봉댁 며느리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산신령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당이 계속 떠들어대자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산속 막사에서 건강하게 살아계셨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온 마을이 들썩였어요. 최 씨 부인은 때를 맞춰 명예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는 벌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기 온다. 정말 살아있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놀라워했고 어떤 이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김영감이었죠. 최 씨 부인,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오? 산신령께서 우리 며느리를 살려주셨습니다. 100일 기도의 공덕이지요.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말도 안 돼요. 괴질에 걸렸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오? 혹시 병이 아직 남아있는 것은 아니오? 아닙니다. 우리 며느리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소? 혹시라도 마을에 병이 퍼지면 어쩌려고. 김영감의 말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명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여러분,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명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괴질에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다쳐서 생긴 열병이었어요. 의원이 괴질이라고 오진한 것입니다. 오진이라니 그럴 리가. 증거가 있습니다. 윤석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파계승께서 치료해 주신 약 처방전이 있습니다. 열병을 치료하는 약초들이었지요. 윤석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한자로 빼곡하게 약초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마을의 한학자가 나서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열을 내리고 기운을 돋우는 약초들이요. 괴질 치료와는 다르군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눈빛이 많았어요. 그래도 확실히 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최 씨 부인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증명하겠소. 나는 지난 이틀 동안 며느리와 함께 지냈소.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밥을 먹었소.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최 씨 부인이 소매를 걷어올렸어요. 보시오. 내 몸에 아무 이상이 없지 않소? 만약 괴질이었다면 나도 벌써 병에 걸렸을 것이오. 최 씨 부인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도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시오. 명예가 광주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안에는 신선한 산나물과 약초가 가득했어요. 제가 산에 있는 동안 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마을 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명예는 광주리를 들고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한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었죠. 고맙구나, 아가씨. 그 할머니가 산나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좀 주시오. 나도. 명예는 환하게 웃으며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광주리가 텅 비었을 때 사람들의 표정도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이봉댁 며느리 참 착하네 그려. 그러게 말이오.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우릴 원망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동정과 미안함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김영감이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산신령께서 살려주셨다니 기특한 일이요. 우리가 너무 의심했소. 아닙니다, 어르신. 당연히 염려하실 만했습니다. 명예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김영감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는 넘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여인이 큰 소리로 물었죠. 그런데 이봉어른, 판서댁과의 혼담은 어찌 되었소?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윤석에게 쏠렸어요. 윤석은 명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혼담은 거절했습니다. 나에게는 이미 훌륭한 아내가 있으니까요. 명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잘했소, 이봉어른. 역시 의리 있는 양반이시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최 씨 부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며느리를 인정하는 미소였죠. 그날 밤 집안은 오랜만에 평화로웠습니다. 명예는 다시 안방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윤석이 명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소, 명예. 아니에요, 서방님. 서방님이 더 고생하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긴 시련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늦게 최 씨 부인이 명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명예야, 잠깐 나와보거라. 명예가 나가자 최 씨 부인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명예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어머님? 앞으로는 내가 너를 진짜 딸처럼 대하마. 지난 일은 모두 내 잘못이었다.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예는 시어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어머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포옹이었죠. 그리고 한 달 뒤 명예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이었어요. 정말이요, 명예? 윤석이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최 씨 부인도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어요. 산신령께서 정말로 우리 집안에 복을 주셨구나. 마을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봉댁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온 고을에 퍼졌어요. 그리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부부애로다. 명예의 배가 불러오면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극진히 보살폈어요. 손수 보약을 다리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죠. 명예야, 이거 먹어라. 태아에게 좋단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명예는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지난 12년 동안 받지 못했던 사랑을 채워주는 것 같았어요. 윤석도 아내를 더욱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관아 일을 마치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명예, 오늘 몸은 어떠하오? 좋아요, 서방님. 아기가 자꾸 움직여요. 윤석이 명예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작은 발길질이 느껴졌어요. 윤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우리 아기가 건강하구려. 서방님 닮아서 튼튼할 거예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7개월째 되던 어느 날 윤석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양에서 사신이 내려와 윤석을 찾았던 것이었죠. 이봉윤석, 임금께서 그대의 효심과 부부애를 들으셨소. 그대를 불러 직접 치하하고자 하시오. 윤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소인이 무슨 큰일을 했다고. 그대가 한 일은 단순한 효도나 부부애가 아니오. 가문의 압박과 세상의 눈초리를 이겨낸 의로움이요. 임금께서 이를 크게 여기시는 것이요. 사신의 말에 윤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며칠 뒤 윤석은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명예는 남편을 배웅하며 손을 꼭 잡았어요. 잘 다녀오세요, 서방님. 조심히. 곧 돌아올 것이오. 우리 아기 낳을 때까지는 꼭 돌아오마. 윤석은 한양에서 임금을 아련했습니다. 임금은 윤석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했어요. 경의 부부에는 참으로 귀감이 되는구나. 이런 신하가 있어 과인이 자랑스럽소. 황송하옵니다, 전하. 경에게 상을 내리고자 하오. 무엇을 원하는가? 윤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신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제 아내가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저희 가족이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경의 청을 들어주겠소. 그리고 경의 관직을 한 단계 올려주리다. 앞으로도 백성을 위해 힘쓰도록 하시오. 윤석은 감격하여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의 은혜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한양에서 돌아온 윤석은 집안 식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기뻐 어쩔 줄 몰랐어요. 임금께서 우리 집안을 알아주시다니 이게 다 명예 덕분이구나. 어머님, 명예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씨 부인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이다. 내가 없었다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었겠니? 내가 너를 몰라봤던 것이 평생 후회스럽구나. 어머님,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모두 지난 일입니다. 명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용서한 것이었어요. 9개월째 되던 가을날 명예가 상기가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산파를 불러라. 어서. 최 씨 부인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윤석은 안절부절 못하며 방 밖을 서성였어요. 명예, 힘내시오. 조금만 더. 산파의 목소리가 방 안에서 들렸습니다. 명예의 신음소리도 들렸어요. 윤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1시간이 넘게 지났을까요?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힘차고 우렁찬 울음소리였습니다. 윤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아들입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입니다. 산파가 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최 씨 부인도 기뻐서 손뼉을 쳤어요. 손주다. 내 손주가 태어났구나. 윤석이 방으로 들어가자 명예가 힘없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서방님, 우리 아들 보셨어요? 그래, 봤소. 고생했소, 명예. 윤석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산파가 정갈하게 싼 아기를 내밀었어요. 도련님, 아드님입니다. 윤석이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귀여운 얼굴이었어요. 아기는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떴죠. 그리고 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명예, 우리 아들이 나를 보고 있소. 정말요? 벌써 알아보나 봐요. 명예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석도 환하게 웃었어요. 최 씨 부인이 방으로 들어와 손주를 안아보았습니다. 참 잘생겼구나. 우리 윤석이 닮았어. 어머님도 닮았어요. 명예가 말하자 최 씨 부인이 웃었습니다. 아니다, 너를 닮았어. 착하게 생긴 게 꼭 너 같구나. 3일 뒤 마을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모두 축하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어요. 이봉어른 축하하오. 정말 기쁜 소식이군요. 사람들은 쌀과 미역, 옷감 등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명예를 의심하던 사람들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김영감이 윤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봉어른, 그동안 미안했소. 우리가 부인을 너무 몰랐소. 아닙니다, 어르신. 당연히 염려하실 만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소. 부인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요. 김영감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일이 되던 날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초대되었어요.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위해 손수 음식을 준비했죠. 명예야, 내가 고생한 만큼 오늘은 마음껏 즐기거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잔치는 성대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이봉댁의 경사를 축하했어요. 윤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 명예가 없었다면 오늘의 기쁨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윤석이 명예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명예는 12년 동안 저를 뒷바라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내가 있어 제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명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최 씨 부인도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몰라봤습니다. 그 착한 며느리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명예는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명예를 진짜 딸처럼 사랑합니다.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숙연해졌어요. 우리 집안에 찾아온 시련은 사실 축복이었습니다. 그 시련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이 명예를 끌어안았습니다. 명예도 시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요. 맞소. 이게 진정한 가족이지. 잔치가 끝난 뒤 윤석과 명예는 아기를 안고 뒷마당에 나왔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명예, 우리가 정말 행복하오. 네, 서방님. 정말 행복해요. 명예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윤석은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때 산으로 명예를 버리러 갔던 날이 떠오르는구나.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지. 하지만 그 시련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시련을 함께 이겨내면서 부부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죠. 서방님, 저 산 보이세요? 명예가 멀리 보이는 산을 가리켰습니다.
저 산속 어딘가에 그들이 함께 지냈던 막사가 있었어요. 그곳에서의 시간이 제일 힘들었지만 동시에 제일 소중했어요. 서방님의 진심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나도 그렇소.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기도 부모를 보며 방긋 웃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세 식구는 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윤석은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12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명예. 명예도 남편과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방님, 우리 정말 잘 견뎌냈어요. 이제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이듬해 봄 윤석의 관직은 더욱 올라갔습니다. 명예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최 씨 부인은 건강하게 손주들을 돌보았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봉댁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련을 이겨낼 때 더욱 빛난단다. 이봉댁 부부처럼 말이야. 이렇게 명예와 윤석의 이야기는 조선 최고의 부부애로 길이길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고단한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댁내에 평안만 가득하십시오.